안면거상 수술, 사실 효과만 보면 정말 최고의 동안 수술이죠. 그런데 인터넷에 안면거상 검색해보면 무서운 이야기 참 많습니다. 귓볼 모양이 칼처럼 변했다, 얼굴이 울퉁불퉁해졌다, 심지어 수술 전보다 더 이상해졌다는 후기들까지. 사실 이런 글 보면 여러분들 수술을 결심하셨다가도 덜컥 겁이 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무겁지만 그럼에도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이야기인 안면거상 부작용에 대해 숨김없이 탈탈 털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하나뿐인 젊음을 설계하는 동안설계사 성형외과 전문의 김기업입니다. 원장님, 사실 5060 세대에게 안면거상은 인생의 큰 결심이잖아요. 비용도 시간도 많이 드는데 부작용까지 생기면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일 것 같아요. 맞아요. 가장 흔하게는 흉터부터 칼기, 피부가 울퉁불퉁해지는 것까지 걱정하시는 부작용들이 사실 정말 많은데요. 하지만 부작용에는 분명히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 원인만 제대로 알면 사실 예방법도 명확합니다. 무작정 안심하세요 라고 말하기보단 오늘은 제가 왜 그런 부작용이 생기는지, 그리고 실패 없는 거상 설계를 위해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아주 솔직하게 다 말씀드려 볼게요. 좋습니다, 원장님. 우선 제가 생각하기에 안면거상의 부작용으로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건 탈기 아닐까 싶어요. 맞아요. 실제로 환자분들도 많이들 걱정하시는 가장 대표적인 부작용 중에 하나입니다. 피디님, 칼기를 실제로 보신 적 있어요? 실제로 본 적은 없어요. 사진으로만 봤어요. 칼기는 우리가 보통 귓볼이 이렇게 좀 동그스름한데 동그스름하지 않고 이렇게 좀 당겨지거나 뾰족해 보이는 귀 모양을 얘기합니다. 원래부터 칼기 모양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안면거상 수술 이후에 생기시는 부작용 중에 하나도 맞고요. 칼기는 이처럼 귓볼이 동그스름하지 않고 직선에 가깝게 얼굴에 연결되는 듯한 모양의 귀를 말해요. 칼기가 생기는 원인은 다양한데 피부를 너무 많이 잘라내거나 속 근육인 스마스층을 과도하게 잘라내도 생겨요. 하지만 제가 보기에 결정적인 원인은 이 유지인대 박리가 잘 안 된 채로 스마스층을 많이 잘라냈을 때예요. 우리 얼굴 안쪽에서 살을 꽉 붙잡고 있는 이 유지인대들이 있는데, 이걸 끊어주지 않고 억지로 당기면 결국은 그 장력을 견디지 못하고 조직이 아래로, 또 귓볼이 아래로 끌려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예방하려면 스마스층을 충분히 넓게 정확하게 박리하는 게 핵심입니다. 리프팅은 이미 안쪽에서 단단하게 끝내놓고 피부는 그냥 이렇게 부드럽게 덮어준다는 느낌으로 수술을 해야 귀 모양이 변하지 않습니다. 원장님, 근데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원래 태어날 때부터 칼기인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럼 수술하면 더 심해지나요? 그냥 수술하면 더 심해질 수 있고요. 하지만 원래 칼기인 분들도 우리가 안면거상 수술을 할 때 귓볼을 동그랗게 모양을 만들어주는 교정을 병행한다면 훨씬 예쁜 귀 모양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 후에 한쪽은 쫙 올라갔는데 한쪽은 좀 그대로다, 이런 후기도 있더라고요. 이건 수술이 잘못된 건가요? 안면거상 수술 후 비대칭은 사실 원래 본인이 가진 골격의 문제일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턱뼈 자체가 비대칭인 분들은 처진 살에 가려져 있던 그 뼈의 각도가 거상 후에 매끈하게 드러나면서 이 비대칭이 조금 더 도드라져 보일 수 있거든요. 하지만 수술하는 의사에 따라 이 당기는 벡터, 그러니까 방향을 잘 활용한다면 어느 정도 교정은 가능합니다. 양쪽의 처짐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를 미세하게 조절해서 당기는 대칭형 설계가 들어가야 해요. 환자분들이 잘 모르시는 부분인데, 이 비대칭은 사실 수술 전 설계 단계에서 좀 꼭 체크해야 할 아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네, 부작용 세 번째로는 광대만 너무 툭 튀어나와서 일명 사마귀형 얼굴이라고 하죠. 얼굴이 사마귀처럼 변하는 부작용이나 또 얼굴 표면 자체가 울퉁불퉁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마귀 얼굴형은 들어봤는데 얼굴 표면 자체가 울퉁불퉁해지기도 해요? 필러처럼 뭘 넣는 것도 아닌데 왜 울퉁불퉁해지는 거예요? 네, 먼저 사마귀 얼굴형부터 말씀드리자면 이건 사실 당기는 방향에 의해 생길 수 있어요. 또 너무 과도하게 당겨도 생길 수 있는 현상이에요. 너무 얼굴을 옆쪽으로만 세게 당겨도 문제고, 이 광대가 발달하신 분들한테 광대 쪽으로만 또 당겨도 얼굴이 넙대대해지는 현상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이 울퉁불퉁해지는 건 사실 원인이 또 꽤 다양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환자분이 과거에 받았던 실리프팅이나 윤곽수술, 이런 흉터가 안쪽에 남아서 생길 수 있어요. 겉으로 보기엔 멀쩡해도 사실 피부 안쪽에 조직이 좀 딱딱하게 변해 있으면 당기는 힘이 고르지 못하거든요. 두 번째로 수술 과정에서 유지인대 박리가 부족해도 생길 수 있어요.
혹은 원래부터 꺼짐이나 굴곡이 심했던 얼굴형인 경우에도 수술 후에 그게 더 도드라져 보일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스마스층을 정교하게 박리해서 많은 부분을 해결해 드리지만 조직 자체가 변성된 경우에는 울퉁불퉁함이 일부 남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그런 분들은 평생 울퉁불퉁한 채로 지내야 되는 건가요? 다 방법이 있죠. 수술 후 보통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어느 정도 수술이 안정화되었기 때문에 이때 우리가 지방 이식을 통해서 꺼진 부분을 좀 채워주면 훨씬 더 매끄러운 라인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우리가 회복 과정에서 콜라겐이 뭉쳐서 일시적으로 울퉁불퉁해 보일 수도 있는데요. 이런 분들은 사실 6개월, 1년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조직이 부드러워지면서 자연스럽게 많이 좋아지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원장님, 이건 특히 여성분들이 좀 예민해 하시는 건데 수술하고 났더니 구렛나룻이 사라져서 머리를 묶을 수가 없다는 분들도 계세요. 흉터도 당연히 걱정이고요. 네, 맞아요. 이 구렛나룻이 사실 남성의 자신감, 자존감, 남성만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사실 구렛나룻이 없어지는 건 절개선 설계 미스예요. 그래서 이 환자분들 개개인의 맞춤형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저는 이 피부 처짐이 유독 많은 분들의 경우 피부가 뒤로 밀리면서 구렛나룻 소실될 수 있거든요. 이걸 방지하기 위해 헤어라인 쪽으로 절개선을 잡기도 합니다. 내지는 이렇게 잔머리 라인을 살려 절개를 하면 구렛나룻을 충분히 보존할 수 있어요. 흉터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절개 수술에서 흉터가 아예 없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눈에 띄느냐 아니냐 이 부분인 거죠. 이 안면거상의 흉터는 피부와 피부 조직이 이렇게 판과 판으로 만나서 봉합해서 만들어져요. 근데 이 부분이 서로 당겨지는 힘이 커진다면 그 흉터가 더 진하고 커지겠죠. 이 피부 장력을 최소화해서 봉합을 하고 흉터를 또 귀 안쪽이나 이런 구렛나루 뒤쪽으로 숨기는 이런 투명한 설계가 핵심입니다. 그러면 원장님한테 시술 받으면 구렛나룻은 웬만하면 살릴 수 있는 건가요? 그럼요. 제가 여러분들의 소중한 구렛나룻을 지켜드릴 수 있습니다. 또 궁금한 거 하나 더 있는데, 원장님은 재수술 환자분들 오셨을 때 흉터가 심하게 져서 온 환자분들 본 적도 있으세요? 많이 봤죠. 절개선을 어떻게 잡느냐, 특히 과거에는 우리가 귀 앞에 일자로 절개해서 수술하는 경우가 좀 많았어요.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흉터가 너무 머리를 뒤로 넘길 때 드러나니까 그런 부분을 많이 스트레스 받아 하셨는데, 요즘 디자인은 대부분 다 귀 모양 따라서 들어가기 때문에 웬간해선 그런 흉터들을 좀 다 개선할 수 있습니다. 결국 들어보니까 안면거상의 부작용은 수술법 자체가 아니라 잘못된 설계였네요. 정확합니다. 부작용은 무서운 게 아니라 정확히 알고 예방해야 하는 대상이에요. 여러분께서 실력 있는 의사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스스로도 내 볼, 내 턱선이 왜 이렇게 처졌고 어떤 수술이 필요한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수술대에 오르셔야 해요. 이 막연한 불안감보단 젊어질 내 모습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수술을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불안을 확신으로 바꾸는 것, 그것이 제가 아는 동안 설계의 시작이니까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동안 설계법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성형외과 전문의 김기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